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도리 좀 푸르세요. 오늘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영하 13도랍니다, 서울이. 깜짝 놀랐어요. 네. 나와보고. 풀 좀 마시고 살짝만 내리고.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뭐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사진이었는데요. 구속된 뒤에 특검에 조사받으러 나올 때 모습이 찍힌 거였습니다. 예. 이 왕 실장과 대통령이 여자로 권력을 누려오다가 양손에 수갑을 차고 이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모습이었습니다. 수갑을 찼어요. 네, 이 사람들이 권력 실세, 대통령이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이 조윤선, 김기춘, 비포 앤 애프터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의 민낯, 안경 쓰고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드라이도 풀린 그 모습이 상당히 충격적이다. 비주얼적으로 충격적이었던 분들이 예, 많아요. 맞습니다. 조 전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젊은 여성이 가장 닮고 싶어했던 워너비 1위였습니다. 그렇죠. 지성, 권력, 돈, 미모 모두 것 하나 뭐 빠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예. 그래서 신데렐라라는 별명까지 붙었었죠. 그렇죠. 근데 어제 모습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비주얼적인 면에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안경 쓴 모습을 처음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것 같고요. 예. 드라이도 못해서 머리카락이 바람에 뭐 헝클어지고 수갑을 차서 코에 뭐가 묻었는데 이걸 닦지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신경 못 쓴 모습.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평소 모습을 보면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깔끔한 정장에 딱 갖춰진 옷만 입었던 것 그거 기억하실 텐데 넥타이는 없고 안경도 금태에서 뿔테로 바뀌었고요. 예. 양손에 수갑을 찼는데 그게 또 드러날까 봐 이 헝겊으로 그걸 이게 또 가려놨더라고요. 근데 헝겊 색깔이 너무 두드러져가지고 더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 파란색 계통이었는데, 예. 이 마치 폴란드 망명 정부 집회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것처럼 왠지 허무함 같은 게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권력무상 이런 거 느끼셨어요? 네, 맞아요. 블랙리스트로 하루아침에 추락한 김기춘, 조윤선.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동아줄이 끊어졌다입니다. 동아줄이 끊어졌다.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기춘대원군 왕 실장이라는 소리 들었죠. 최고 권력 실세였죠. 누가 뭐래도. 그리고 버꾸라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무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또 어떻습니까? 장관 2번에 수석 1번. 이거 전무후무한 기록이었거든요. 그렇죠. 남편도 최고로폰 변호사로 문자로 수사에 어떻게 대응하라 이렇게 수시로 코치를 해줬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이 구속될 때까지도 또 장관직을 안 버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끈떨어진 연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그러게요. 누구 하나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데요. 아마 구속 결정이 나는 순간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구치소 들어갈 때 본인들이 구치소를 보내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들어간 건 아마 처음이었을 건데요. 아마 처음이 아니라 처음이에요. 네.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 심지어 항문 검사까지 다 받게 됩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해를 하는 도구를 숨기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위에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신고 생활을 하고 1,440원짜리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정치인, 관료, 재벌 총수들이 이 구치소나 감옥에 들어가면 멘붕 상태에 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네. 이 말은 앞으로 두 사람이 진술과 자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한데요. 흔들려서.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연말하던 청문회 모습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 전과 구속 후, 비포 앤 애프터, 조윤선, 김기춘, 다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같은 편은 하나도 없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두 사람 모두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부인하고 있어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와 모릅니다, 사실은. 거기서 자백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맞아요. 하지만 본인들은 난 그런 적 없다. 일단은 지금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 사람 편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구속된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차관, 김종덕 장관 이런 사람들이 술술 지금 진술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문체부 관계자들도 등 돌린 지 오래인데요. 문체부 직원들이 조윤선 장관한테 나가달라 이러면서 장관직 사퇴를 건의했다고 하잖아요. 또 오늘은 문체부 실국장들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죄 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체부 직원들 이 이야기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두 사람 뒤를 봐주던 대통령은 또 아무 힘을 못 쓰는 상황이죠. 우병우도 없고 검찰도 내 편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았던 권력이 땅에 떨어지고
같은 편이 돌아서는 비정한 세상의 원리를 두 사람이 지금 깨닫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조윤선, 김기춘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특검은 칼집에 검을 넣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네. 이 특검이 김기춘, 조윤선 두 명을 이제 소환 조사했잖아요. 뭘 물어봤겠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하도록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더 많이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자 어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견제의 칼을 빼들었는데요. 예. 이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세월호 참사 직후에 좌파 문화예술인들한테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 지시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 보도를 한 언론사와 그 말을 해준 특검 관계자를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죄로 민형사상 고소를 제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그러니까 칼끝이 대통령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고 그렇죠. 그걸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설 끝나고 2월 초에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검과 박 대통령 간의 대면 조사를 두고 최후의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비포 앤 애프터를 보면서 권력무상 참 많은 생각이 든 주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장면. 김성환 씨는 이렇게 보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 사람 편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구속된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차관, 김종덕 장관 이런 사람들이 술술 지금 진술을 다 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또 문체부 관계자들도 등 돌린 지 오래인데요. 예. 문체부 직원들이 조윤선 장관한테 나가달라 이러면서 장관직 사퇴를 건의했다고 하잖아요. 또 오늘은 문체부 실국장들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죄 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문체부 직원들 이 이야기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두 사람 뒤를 봐주던 대통령은 또 아무 힘을 못 쓰는 상황이죠. 예. 우병우도 없고 검찰도 내 편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 천년만년 갈 것 같았던 권력이 땅에 떨어지고 같은 편이 돌아서는 비정한 세상의 원리를 두 사람이 지금 깨닫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조윤선, 김기춘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특검은 칼집에 검을 넣지 않았다입니다. 하루아침에 추락한 김기춘, 조윤선.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동아줄이 끊어졌다입니다. 동아줄이 끊어졌다.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기춘대원군 왕 실장이라는 소리 들었죠. 최고 권력 실세였죠. 누가 예. 뭐래도. 그리고 벅구라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 이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무장한 그런 그렇죠. 사람이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또 어떻습니까? 장관 2번에 수석 1번. 예. 이거 전무후무한 기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남편도 최고로폰 변호사로 이 문자로 수사에 어떻게 대응하라 이렇게 수시로 코치를 해줬다고 할 청문회 정도였는데요. 이 구속될 때까지도 또 장관직을 안 버렸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는 모두 끈떨어진 연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그러게요. 누구 하나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데요. 아마 구속 결정이 나는 순간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구치소 들어갈 때 본인들이 구치소를 보내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예. 본인 스스로가 들어간 건 아마 처음이었을 건데요. 아마 처음이 아니라 처음이에요.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 예. 심지어 항문 검사까지 다 받게 됩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해를 하는 도구를 숨기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위에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신고 생활을 하고 예. 1,440원짜리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정치인, 관료, 재벌 총수들이 이 구치소나 감옥에 들어가면 멘붕 상태에 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네, 이 말은 앞으로 두 사람이 진술과 자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한데요. 흔들려서.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연발하던 청문회 모습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 전과 구속 후, 비포 앤 애프터, 조윤선, 김기춘, 다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같은 편은 하나도 없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두 사람 모두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부인하고 있어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특검에선 지금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와 모릅니다, 사실은. 거기서 네. 자백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맞아요. 하지만 본인들은 난 그런 적 없다. 일단은 지금 다 권력, 돈, 미모 모두 것 하나 뭐 빠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신데렐라라는 병명까지 붙었었죠. 그렇죠. 근데 어제 모습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비주얼적인 면에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안경 쓴 모습을 처음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것 같고요. 드라이도 못해서 머리카락이 바람에 뭐 헝클어지고 수갑을 차서 코에 뭐가 묻었는데 이걸 닦지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신경 못 쓴 모습.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평소 모습을 보면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깔끔한 정장에 딱 갖춰진 옷만 입었던 것 그거 기억하실 텐데 넥타이는 없고 안경도 금태에서 뿔테로 바뀌었고요. 양손에 수갑을 찼는데 그게 또 드러날까 봐 이 헝겊으로 그걸 이게 또 가려놨더라고요. 근데 헝겊 색깔이 너무 두드러져가지고 더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 파란색 계통이었는데, 예, 이 마치 폴란드 망명 정부 집회가 하루 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것처럼. 왠지 허무함 같은 게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권력무상 이런 거 느끼셨어요? 네, 맞아요. 블랙리스트로 하루.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도리 좀 푸르세요. 오늘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영하 13도랍니다, 서울이. 깜짝 놀랐어요. 네. 나와보고. 풀 좀 마시고 살짝만 내리고.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뭐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사진이었는데요. 구속된 뒤에 특검에 조사받으러 나올 때 모습이 찍힌 거였습니다. 이 왕 실장과 대통령이 여자로 권력을 누려오다가 양손에 수갑을 차고 이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모습이었습니다. 수갑을 찼어요. 네, 이 사람들이 권력 실세 대통령이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이 조윤선, 김기춘, 비포 앤 애프터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의 민낯, 안경 쓰고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드라이도 풀린 그 모습이 상당히 충격적이다. 비주얼적으로 충격적이었던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조 전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젊은 여성이 가장 닮고 싶어했던 워너비 1위였습니다. 그렇죠. 지성,